가지 3단원의 비판적 읽기 파트인데요. 자, 먼저 비판적 읽기란 첫 번째 글의 내용과 정보 또 관점 등이 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우리는 비판적 읽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글에 포함되어 있는 관점이나 내용 또는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또는 글에 숨겨져 있는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 문화적인 이념까지 찾아내서 자, 이것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비판적 읽기의 방법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자, 뭐를 보냐? 자, 두 가지 관점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하나는 타당성입니다. 자, 타당성을 살펴야 되고, 자, 또 하나는 여기서 관점의 어떤 공정성, 이건데, 먼저 내용의 타당성이란 글에 나타나 있는 주장이 합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른 근거가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한 근거를 내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느냐? 네. 자, 이걸 좀 살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공정성 부분인데 글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배워야 될 글에 보시면 이 공정성이 지금 해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자, 표현 방법의 어떤 적절성,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 중에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에 과장된 표현이나 혹시 사실을 왜곡한 표현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자, 이게 적절성의 판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개. 자, 어떤 여기서 보시면 타당성, 공정성, 그다음에 적절성 이 세 가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요. 자, 또한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 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만약에 글쓴이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비판적 읽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그 글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적 이념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가며 읽는 것. 자, 이게 바로 사회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이 현대인들의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했으니까 결국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이들은 배고프면 냉장고부터 열어가지고 그 안에 가공식품들을 마구 꺼내 먹게 된대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 1988년 전체 인구의 23%가 비만 환자가 94년에 와서 31%로 늘었고 2009년에는 34%까지 늘었답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 물결 밑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내세운 거야? 자, 윗부분에 있는 바로 현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지금 어떤 불필요한 이상의 열량을 섭취함으로써 비만의 어떤 혼잡이 늘고 있다는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자, 그 근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자, 이 글에서는 이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어서 이 냉장고 안에 지금 당장 먹지 않을 음식을, 자, 이 음식물과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우리의 습관이 비만 환자를 늘린다는 이 주장. 자,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자,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주장이 담긴 글쓴이의 의도는 자,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을 보관하는 우리의 습관을 반성하자는 것인데 이 독자는 여기에 공감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비판적으로 따지며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나요? 자, 아랫부분에는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이렇게 봤는데, 자,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무정한 사회로 봤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사회를 지금 뭐로 봤다? 유정한 사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먼저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정의와 그다음에 돈수라는 단어가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맨 마지막 문단에 보게 되면 다시 또 한번 정의 돈수에 힘써서
자, 이것이 결국 어떠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까?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의 전개가. 정의 돈수가 뭐지? 그리고 다시 중간 부분에서는 자, 우리 부정한 대한사회와 다정한 남해, 이 서양 국가. 자, 이걸 비교를 했고, 대조적인 표현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정의 돈수에 힘쓰자. 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정의, 돈수의 의미 이렇게 했는데, 자, 돈수라는 것은 두텁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랫부분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정의는, 자, 친애와, 자, 친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근한 것에 대한 사랑하는 것.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또 동정의 어떤 결합으로 봤네요. 정의라는 말이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자,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키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는 것. 자, 친근한 존재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친애입니다. 자, 동정이란 것은 자식이 당하는 고통과 즐거움을 자기가 당하는 것과 같이 자, 여기는 것. 자, 이게 바로 동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돈수란 것은 지금 정의를 더 커지게 하고 더 많아지게 하고 더 두터워지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 자, 이게 바로 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정의와 돈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갑니다. 이 정의와 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인류 중에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누구냐? 바로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부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무정한 사회와 부정한 사회에 이걸 통해서 불행하고 행복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했네요. 이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자, 화기가 있게 되고요. 자, 화기가 또 있게 되면 흥미가 있고, 또 흥미가 있으면 다시 활동과 용기가 있다. 자, 이 글에 이 중간중간에 지금 연세법이 보입니다. 연세법이 뭐죠? 어떤 단어나 어떤 어구를 이렇게 어떻게 계속 연결해 가면서 서술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화기, 흥미. 자,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연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정한 사회는요, 태양과 우로. 자,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을 받는 것 같고, 자, 지그적 표현을 썼네요. 자, 그리고 화원에 있는 것과 같아서 여기에는 지금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삶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자, 이게 유정한 사회의 특징들입니다. 자, 또한 용기를 내서 일을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나는 사회가 바로 유정한 사회로 보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 대조적 표현이네요. 자,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다고 표현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직위적 표현 써놨죠? 자, 사방의 괴로움 뿐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되고 또한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위축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뭔가 좀 가혹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괴로움 이런 거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이 사회는 공포와 그 다음에 우울이 그 사이를 뒤덮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를 잃고 자,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무정한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염세. 자, 염세라는 건 비관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자, 매사에 비관적이고요. 나약함과 활발함이 없고, 자, 또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자,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사회가 다 무정한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밑에 무정한 대한사회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이 안창호 선생은 지금 우리 사회가 무정한 사회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로 보고 있어요.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랬으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 사회가 무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100년 동안에 대한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고 있대.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자,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오게 되면 그런 죽고 말리라 생각을 할 거야.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아랫부분에, 자, 민족의 삶과 이 죽음의 문제를, 자, 앞에 두고, 자, 이렇게 냉정한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냉정하대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일제강점기의 상황이고요. 이 독립운동을 둘러싸고도 서로 간에 어떻게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무정한 사회로 보고 있어요. 자, 정의가 있어야지 단결을 하게 되고, 단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민족이 흥하는 법인데, 자, 바로 이때 가장 정의라는 것이 없단 말이야. 바로 무정하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 민족이 흥할 수가 없게 되네요. 자, 여기 지금 컷을 방법은 뭐가 될까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자, 인과관계로 설명하면 되겠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거래요, 천부. 하늘이 지금 부여를 한 거란 말이야. 자,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지만, 자, 남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답니다. 자, 혼상, 자, 결혼과 초상이나 제사, 호래로 기울어지고, 자, 우리가 어떤 결혼식 또는 초상, 장례식을 치를 때, 또 제사를 지낼 때, 자, 이것이 어떤 실속이 없고 허례라고 했어요. 자, 그냥 번들하게 꾸며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 예상 독자를 여기 여러 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년 시절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세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의,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런 정의도 없답니다. 자, 밑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이물로 여긴대요. 완희물. 장난감이란 뜻입니다. 자, 어른들이 아이들을 하나의 장난감,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감으로 대하고 있대요. 그리하여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해 그 모습을 보려고 울려도 보고 웃겨도 본답니다. 또한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또한 집안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은, 자, 호령과 그다음 매. 자, 여기서 호령 있죠? 자, 호령 이걸 명령 내지 호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호통을 치고, 자, 그다음 매. 여기서 체벌을 하고, 이걸 일상음으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이 떨고 있대요. 자,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글쓴이도 마찬가지 자신의 경험을 여기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올 때는, 또 매를 맞을 생각에 떨면서 돌아왔대. 늘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야.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내쫓아요. 자, 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자, 글쓴이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쳐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와 같이 강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아기 때 엄마의 그 강보에 안겨 있잖아요. 이 포대기 같은데 거기에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이제 학교로 왔어. 자, 이때도 마찬가지 훈장, 교사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와서도 선생님이 되게 엄하셔. 자,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 자,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자, 또 시부모님과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들 사이도 원수지간처럼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반민 간에도, 반민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서도 자, 그러하고, 리, 면, 분, 도. 자, 각각 각 지방, 고을을 가봐도 자, 어디선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대요. 다 무정한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거기가 그것보다도 기가 막힌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도 무정하다는 것. 자,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자,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난대요. 오히려 문제가 된대.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고요. 자,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긴대. 범죄로 오해를 받아. 자, 왜? 남녀가 서로 우리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자와 여자가 개인적으로 둘이 맞지 않는 것 자체도 금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이렇게 사귄다고 한다면 범죄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그거도 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자, 심지어는 남녀 간에도 그렇고요. 자, 결국은 서로 무정하고 친근하지가 못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서양 사회는 어떤가? 자, 그렇지, 다정하다고 얘기하네요. 유정한 사회란 얘기겠죠?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것을 주어 사랑하게 하고, 자, 인형도 사주고, 자, 거기다가, 자, 잘 때는 안고 키스도 해주고 재우고,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해주고, 자,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적, 화를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는데, 호통을 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었죠? 자, 이게 쓰여진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게 아주 오래전, 바로 이제 어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때 쓰여진 작품이니까 좀 되게 오래됐어, 지금. 자, 이리하여 어렸을 적의 공포심이 자, 조금도 없이 화기애애하답니다. 자, 서양 사회는 어떻게 해요? 되게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사회래요. 자,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 귀하게 자라는데, 자, 인격으로 이렇게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고 있고, 귀하게 존중받고 있단 말이야. 자,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잔데, 자, 요 부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 우리 지금 비판적 읽기 중에 뭐가 있었죠?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어? 타당성, 공정성,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 적절성하고. 아까 이건 어디에 위배가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남녀 지금 성차별하고 있죠? 자, 이건 공정한 거야, 공정하지 못한 거야?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성차별적인 관점. 자, 여기서는 공정성이 지금 위배가 된 부분.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해. 그러므로 자,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가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 서양 사회는 다 학교에 가면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는데 그건 남자보다 여성이 어떻게 다 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네요. 자, 학교뿐만 아니라 선차도 마찬가지래요. 자, 배를 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타도 마찬가지고 집회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도 화기. 자, 온화한 기운이 돈답니다. 자, 여기 화기. 자, 온화한 기운. 자, 지금 서양 사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심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는 자, 음악대가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자, 때때로 지금 모여서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한대요. 자, 이 서양 사람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긴데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 되겠네. 자, 상인이나 학생,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이 친목 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고, 자,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이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한다는 것. 자, 서양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를 하고,
자,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에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해요. 우리 남한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었죠? 다른 아이가 이를 흠하지 않고 않으므로, 자, 이것을 어떻게, 뭔가 또, 흠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밖에 없습니다. 자, 남녀의 화합은 사회 정의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대치한 세상을 이루고 말고, 자, 여기에 비해 이 서양 사람들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 살다, 정의에서 죽고, 자,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기 때문에 온화한 기운이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자, 무슨 말이든 다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잘한대요. 자, 여기도 연세법이 좀 쓰였고요. 자, 이 서양을 어떻게 지금 온화한 어떤 기운이 있는, 자, 정의가 있는 세상인 거다 보니까, 자, 결국 무슨 일들을 다 잘 되는, 약간 과장되는 어떤 표현들이 여기 보입니다. 자, 정의 기르기 공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정의와 돈수, 아까 우리 처음 부분에 봤었죠. 정의가 뭐고 돈수 뭔지 정의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니라 가볍게 보지 말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자, 바꾸려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대. 자,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 조상 때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어. 자,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참 삶의 맛을 알게 된답니다. 자, 이런 일동에, 자, 사소한 이 한마디에, 자, 우리 사회의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에, 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라고 지금 취급을 해야 된답니다. 과거나 현재 우리 동포는 어디 모인다 하면 이래 싸우는 것을 말고, 남의 결정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자,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정의를 기르는 몇 가지 주의할 점. 자, 기르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첫 번째, 남의 일에 간섭이나 개입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남의 개성을 존중해 줄 것. 자, 남의 자유 침범하지 말 것. 자, 남에게 물질적인 것 의뢰하지 말 것. 자, 그리고, 자, 정이 깊고 얕음을 탓하지 말 것. 자, 신의를 지킬 것, 예절을 지킬 것. 자, 이것들이 정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직 정의, 돈수 이 네 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점만 집어내다가 자, 위급과 곤란함에 빠질 때는 자,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한 사회다 보니까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점만 집어낸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지금 뭐하면, 자, 위급이나 곤란에 빠질 때는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거기에 비해 유정한 사회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자, 그게 또한 여기 무정한 사회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욕을 하겠대요. 자,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그다음에 부인이라도 길거리에서 이 환난, 근심과 재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도와준답니다. 도움을 주어요. 자, 여기는 바로 이런 유정한 사회는 귀하고 천함의 구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서로 평등하다는 얘기겠죠? 자,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들고 간호해 준다. 자, 지금 어디를 서양사회를 지금 이상적 사고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정의가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옥과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대한 사람의 사회는 가시밭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시련과 고통의 어떤 사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아무런 즐거움이 전혀 없어. 자, 우리 정의를 길러서 온화한 기운 가운데 살아봅시다. 자, 청의형 문장. 자, 이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함께 우리 정의를 기르기 공부를 하자 이걸 설득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하는 말은 다시 강조를 하면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또 그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또 그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대요. 자, 여기도 연세법 세우고 있네요. 연세법 세운 부분 세 군데입니다. 자,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 무슨 의무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오직 이 정의 돈수 네 글자에 의지합시다. 자, 마지막 문장도 다시 청유형 문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자, 갈래는 주장하는 글. 자, 논설문이라고 했고요. 주장과 설득의 글입니다. 자, 주제 보시면 정의 돈수를 길러서 대한사회를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정의와 돈수의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대조의 표현을 사용했고, 자, 대한사회를 무정한 사회로 지금 파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의 돈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정의 돈수를 기르는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각각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잡기가 되게 편할 겁니다. 자, 가정을 보면 무정한 대한사회는 가족 간에도 정이 없어요. 원수지간처럼 지냅니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서양 사회는 가족 간의 정이 두텁고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죠. 자, 학교에서도 교사, 현장이 아이들을 다그치고 아이들은 마지못해 학교를 갑니다. 자, 여기에 비해 서양 사회는 어때요? 여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학생을 대하고 아이들이 모두 이 선생님을 잘 따라 학교도 가고 싶어 한답니다. 자, 여기 가정 이거 지우시고 남녀로 바꿔놓으세요. 남녀도 자, 지금 우리 대한 사회는 정의가 없어 서로 웃지도 않고 범죄라고 생각해요. 서로 남녀가 이렇게 사귀는 거를. 거기에 비해서 서양 사회는 서로 아끼고 사랑을 하죠. 자, 결국 이 무정함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정의가 있어 우리 민족이 단결하고 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거기에 비해 서양 사회는 정의가 많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제 온화한 기운이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학습활동 부분에서 정의, 돈수의 의미 다시 정리합니다. 정의란 신혜와 동정의 결합. 자, 그리고 돈수는 정의를 더 커지게 하는 것. 자, 정의와 사회의 관계는, 자, 정의가 있으면 유정한 사회가 되고, 반대로 정의가 없다면 무정한 사회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 사회는 지금 무정한 사회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정의 없어서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자, 거기에 비해서 다장한, 여기 서양 사회. 서양의 경우는 정의가 많아, 학위가 있고 흥미가 있어 무슨 일든 잘 된다. 자, 그래서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정의 기르기. 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정의 기르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오직 정의, 군수 이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이 공부를 통해서 자, 우리 사회를 학위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 정의 군수에 힘쓰자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네요. 정의 돈수를 길러 무정한 대한 사회를 파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는 바로 주장을 내세우고 있네요. 자, 이 글쓴이의 관점을 자, 이렇게 서양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자, 각각 가정과 학교와 남녀가 다 유정한 사회다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서양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 정의에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부분. 자, 우리가 지금 비판적 읽기 단원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지금 어때요? 자, 지금 공정하게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디하고? 자, 우리 대한의 사회와 서양 사회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한 사회보다는 이 서양 사회가 유정한 사회로 보고 있는 그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뭔가 좀 공정성이 좀 떨어져 있죠. 왜? 지금 여기서 성적 차별의 어떤 이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정이 많고 적음은 개인의 성격적인 차이일 뿐이지 이걸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 이 공정성에서 지금 위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녀의 관계 부분에서 1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 남녀 간에 자유롭게 교제하기 어려운 사회였어요. 우리는 유교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 그리고 글쓴이 입장에서는 서양의 자유로운 남녀 관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는 비유적 표현과 대조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우리 유정한 사이를 태양과 그 다음에 우로 비와 이슬을 받고 사는, 그리고 화초가 옆에 있는 정원에 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랑, 자, 무정한 사이를 가시밭에 비유하는 부분 또는 차가운 바람과 같다고 표현한 부분, 자,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 표현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조적 표현은 유정한 사이와 무정한 사이를 대조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표현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게 적절성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회와 서양 사회를 너무 서양 우월적이고 이분법적 자, 시각에서 이렇게 파악한 것 자체는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성에서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정성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자, 적절성 부분에서도 자, 이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배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